자,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1번, 6번에 3번, 자, 7번에 3번, 8번에 1번, 8번에 1번, 9번에 2번, 10번에 1번, 11번에 4, 12번에 3, 13번에 1, 14번에 3, 15번에 2, 16번에 4, 자, 17번에 3, 18번에 2, 19번에 5, 20번에 2, 21번에 5, 22번에 2, 23번에 5, 24번에 3, 25번에 3. 확인해보고 질문하고. 너 책 가지고 왔어? 네. 뒤에 거. 그 문제도 풀어왔지? 그때 줬던 거. 저요? 뭐 주셨어요? 저번에 풀던 거 너 열역학이 법칙 아, 그거 이거 다 풀고 왔어요. 다 했나? 네. 그러면 새로 주면 되나? 네. 오케이. 알았어. 잠시만. 학교에서 여기 수업은 했지, 이제? 아직 안 했어? 네. 그래? 이제 그거 나왔어요. 어디? 그 특수. 상대성? 네네. 알았어.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전자기력에 대한 걸 이제 공부를 하는 파트거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전자기력이라는 거는 전기력하고 자기력을 합쳐서 부르는 거고, 그것들은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원자를 알아야 돼, 원자. 원자 알아? 원자 뭘로 구성되어 있어? 그 원자핵이랑. 원자 핵이랑. 그렇지. 원자 핵이랑 이제 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랑. 양성자랑 중성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입자들을 한 번에 안 게 아니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알다 보니까 어떤 이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도 해보고, 그렇게 계속 전개를 하다가 하나하나 알아간 거야. 하나하나 알아간 거야. 그래서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정기적인 성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종류야. 그래서 하나를 그냥 플러스라고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은 그냥 이름 붙일 때 두 종류다 그러면 그냥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야. 그게 제일 편해서. 그래서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고 얘가 전화를 띄고 있지 않는다, 이런 걸 알았잖아. 그치? 근데 그 알게 된 과정을 처음에 좀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 알므로 해서 나타난 이제 현상이 여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스펙트럼 같은 걸로 우리가 연관지어 보는 거예요. 보기까지가 니네 시험 범위야. 알겠어? 그래서
먼저 A에 보면 이제 입자의 구성, 원자의 구성 입자 해가지고 원자 모형이 이제 발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옛날에는 그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그냥 작은 입자로 돼 있다.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대립된 이론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설. 어쨌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얘가 거의 뭐 묻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 뭐가 발견이 되느냐면 전자가 발견됩니다. 누가? 톰슨이 전자를 발견해요. 전자를 발견하고 얘가 원자 모형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입자 끝. 응? 근데 얘는 전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원자라고 치면 얘가 중성이잖아요. 원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이 전체가 뭐다? 플러스야. 그냥. 전체가 플러스인데 여기에 뭐가? 전자들이 이렇게 같은 양만큼 박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모형이라고 하느냐?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러더퍼드가 뭘 발견하냐면, 원자 핵이라는 걸 발견해. 요 과정을 이제 다, 공부를 할 거야. 여기 시험 범위에서. 알겠지? 그래서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띄고 있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원자의 가운데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전자는 애매한 거야. 그래서 전자는 그냥 여기서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게, 받아들여지진 않아. 그런 다음에 이제 보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소 원자 모형을 어떤 특정 궤도에서만 돌 수 있다라고 해서 수소 원자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요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 모형은 현대 우리가 아는 거는 뭐라고 하느냐 전자 구름 모형 해가지고 요게 확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자의 발견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원자 모형들을 이렇게 발전을 해 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거기 톰슨하고 러더퍼드하고 그 다음 보 원자 모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러더퍼드 그 톰슨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좀 실험적으로 중요하고 알겠죠? 그 중앙에 있는 전자의 발견 그거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거기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라는 걸 쏴가지고 산란시키는 실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제 뒤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원자의 구성 입자 발견. 자, 원자 구성 입자는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지만 더 작게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얘를 먼저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자를. 누가? 톰슨이. 그래서 음극선이라는 걸 우연히 발견합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고압을 걸어줬더니 저기 마이너스 극에서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톰슨은 음극선이라고 지칭을 한 거죠. 음극선. 근데 이 음극선의 성질을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극선을 갖다가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어 준 데다가 통과를 시켰더니 음극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휘어지는 거야. 휘어지는 음극선. 여기 어느 쪽으로 휘어졌는지 봤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N극하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나오잖아. 두 개를 안 들고 왔구나. 잠시만. 너 요거 본 적 있지? 저기 뭐냐면 여기가 N극, 자 N극, 이쪽이 S극 자석을 이렇게 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힘 받는 거 알죠? 네. 본 적 있죠? 요걸 음극선을 보내봤더니 음극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내봤어요. 음극선. 그랬더니 얘가 어느 쪽으로 휘어지느냐, 그때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원래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져. 그래서 전기장에서도 휘고 자기장에서도 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뭐냐면 전기장에서 휜다는 건 당연히 이게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움직일 때 자기장에서도 휩니다. 근데 방향성을 봤더니 얘가 뭘 가져야 되냐면 전하를 가져야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하더라고요. 이건 당연하죠.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휘니까, 이거 반발하니까. 이거는 우리 요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배운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력이 이렇게 가고, 그죠?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전류 플러스는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흰 방향이 아래로 이렇게 되면 이 방향으로 휘어버리겠죠? 요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물체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여기다가 쫙 비춰봤더니, 그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그림자. 그 다음, 바람개비 있죠, 바람개비. 굉장히 가벼운 바람개비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바람개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쏴봤더니, 얘 도는 거야. 지금 요 두 개는 안 나와 있죠. 그 책에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전하도 가지고 있고, 이게 뭐냐면, 직진하면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의 성질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전하량 계산도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량이 이걸 이제 전자라고 부르고, 전하량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자, 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되더랍니다. 숫자가 굉장히 작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기적 성질을 띈 양 중에 가장 작은 거야.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전기 현상이 되고 전기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기본 전하량. 너 저기 쿼크 배운 적 있지? 쿼크는 업쿼크, 다운쿼크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얘가 얼마를 가졌냐면 플러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졌는데 무엇에 대해서 가졌느냐면 이 값에 대해서 플러스 3분의 2, 이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거든. 근데 이 쿼크는 독립적으로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가 두 개 하나 모이면 양성자, 한 개, 두 개 모여가지고 만들면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되는. 앞에 게 양성자, 뒤에 게 중성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양성자도 나중에 하겠지만 양성자 전하량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 얘랑 같아요. 크기가. 얘도 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9.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그 차이.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하나 있으면 얘도 하나 있어야 되고, 얘가 10개 있으면 얘도 10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전하가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왼쪽에 그 바람개비도 있네요. 그죠? 바람개비 요거는 무엇을 알려준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원자핵 발견 있는데, 러더퍼드. 자, 러더퍼드가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금을, 다른 금속은 잘 안 되는데, 금은 매우 얇게 돼요. 그래서 거의 원자 하나 정도들이 이렇게 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박을 준비하고 뒤쪽에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쫙 이렇게 쳐놨습니다. 스크린을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 이쪽에서 방사선을 쏴줍니다. 방사선을 이 장치에서 딱 쏘아줍니다. 근데 이 방사선이 어떤 종류냐면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알파 입자. 근데 알파 입자는 뭘 알파 입자라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알파 입자 하면 무조건 이거예요. 헬륨 2번이죠. 질량수는 3입니다. 그렇죠? 요곳에 원자핵입니다. 전자 없는 거. 요걸 알파 입자라고. 이걸 막 쏴줬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면,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 여기 사제 관계예요.
자기 교수고 막 그래. 다 연결돼 있어. 그 교수의 뭐, 그 학생의 뭐,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 얘가, 전자를 발견했는데, 그러면은, 이 전자라는 것하고 이 플러스는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이 쏘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알파 입자들이 이렇게 통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막 쐈는데 엄청 많이 쏩니다. 엄청 많이 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이런 데 튕겨요. 완전 반대쪽에 이런 데 튕겨요. 이게 일어날 수가 없거든. 왜냐면 알파 입자는 얘네들에 비해서 엄청 무거운 애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에 이 플러스가 다 흩어져 있고, 양성자라는 게 다 흩어져 있고, 마이너스 다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 거의 농구공 집어 던지는데 앞에 개미가 있는 거야. 개미 맞았다고 하더라도 농구공이 힙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다 가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와야 되는데, 개미 쪽에 던졌는데 농구공이 뒤로 튕겨 나오는 일이 생긴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를 해서 러더퍼더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하면, 여기에 딱 일렬로 서져 있는 그 원자들 중에 얘가 플러스 입자거든요. 원자 핵이니까. 플러스 전자잖아. 그죠? 이 플러스가 튕겨서 나갈 정도면 여기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어떤 플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튕겨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튕겨나가든지 튕겨나가든지. 그래서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원자의 아주 중심부에 이 플러스들이 꽉 모여있는 그런 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러더퍼드는.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플러스를 어디? 가운데에다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플러스가 딱 모여 있잖아. 네. 그지? 그리고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전자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끌리죠. 네. 그럼 붕괴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붕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움직여요. 움직여야지. 슝, 원운동.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해야지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 중요합니다. 러더퍼드 모형 문제점. 자, 첫 번째 얘는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 하잖아요. 전자 원운동 하면 이건 가속 운동이거든요. 가속 운동.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 여기 전화를 띄고 있죠. 전화를 띈 입자가 가속 운동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전자이파를 발생합니다. 전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전자이파 나오고,
여기 빙빙빙빙 돌아도 전자기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되면 이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서 줄어들어야죠. 얘. 꽝 떨어지는 거야. 응? 그리고 이렇게 되면 떨어지면서 이 전자기파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느냐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와야 돼. 그죠? 아니, 여기 내려가면서 여기도 여기 전자기파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선 스펙트럼 나와요. 불연속적인 거죠. 연속이 아니고. 띄엄띄엄.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나중에 보호입니다. 보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니네가 요 뒤쪽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159페이지 좀 가서 다시 설명을 조금 해줘야 되겠다. 알겠죠?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에.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가서 전기력 한번 보죠. 전기력은 전화를 띄고 있는 입자면 서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꼭 만유인력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더라. 두 가지.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이렇게. 그래서 인력, 청력,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쿨롱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래서 F는 R 제곱에 K에 Q1, Q2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 자, 전화를 띤 입자 두 개가 있다. 이 사이 거리가 R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Q1 이게 전화량, 얘가 가진 전화량 Q2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에 이제 거리가 이 정도 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밀어내는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다르면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이해가죠? 그래서 얘의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F 방향이 다르고 크기는 같으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건 비례상수가 된 거죠. 비례상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걸 사용하는데 그 쿨롱 상수, 비례상수는 외우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줍니다. 9.0 곱하기 10의 9승 요거. 단위는 알 수 있겠죠? 네. 단위는 얘만 넘겨 다 보내서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이게 되겠고, 요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좀 뒤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식은 외워 놓으세요. 네. 요거 만유인력하고 식이 똑같죠? 형태가? 네, 몰랐어요. 아, 몰라. 만유인력은 이렇게 생겼어요. F, 요거는 R 제곱에 G에 M1, M2. 아, 네. 생긴 게 똑같죠? 네. 요거는 이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고, 얘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에 속박된 전자 해가지고, 이건 뭐 당연히 위에 가운데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니까 원운동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원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원운동이 아닌데.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러드퍼드는 전자가 전기력에 의해 원자 핵 주위를 빠르게 원운동하기 때문에 원자의 구조가 유지된다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자는 원운동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는 중력도 작용하지만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어느 정도 작으냐? 한 이 정도 작아요. 한 이 정도 차이가. 진짜? 에? 진짜 이 정도 차이 나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지? 네.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중력 지금 우리가 받고 있죠. 네. 근데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지. 걔네들이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 하고 있겠죠. 네. 근데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은 어떤 힘에 의한 결합일까?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거. 공유결합은 원자핵하고 공유 전자쌍 사이의 전기력. 그죠? 이온결합은 이온끼리의 전기력. 전기력이네? 네. 자, 우리 몸이 우르륵 하고 원자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 안 떨어져 나가죠? 왜? 중력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안 떨어져 나간다? 중력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만약에 엇비슷하거나 중력이 더 세면요, 이거 다 떨어집니다. 못 붙어 있어요. 우르륵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분자들 있잖아, 분자들. 물 분자들. 네. 그죠? 액체 같은 경우에는 놔두면 어떻게 돼? 우르르 떨어지잖아. 네. 그죠? 걔네들은 분자와 사이에는 공유결합하고 있지만 분자와 분자 사이는 수소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원자 간 결합보다 훨씬 약한 결합이야. 엄청나게 약한 결합. 그걸로 돼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분자 사이에. 그래서 조금만 열 가해주면 금방 떨어져 휙 날아가 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중력도 작용하지만 전기력에 비해서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도 되죠.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속박 이렇게 있는데, 요건 뭐 당연히 강한 전기력 때문에 전자가 원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묶여 있지 않은 애들도 있겠죠. 네. 특히 어디에 많다? 금속에 많아요. 그런 전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라고 하지. 자유전자요? 자유전자. 금속이 왜 전기 현상이 잘 일어나? 전자들이 잘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왜 잘 왔다 갔다 하는데? 구속받지 않는 전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에선 구속받는 전자를 얘기했잖아. 얘가 여기에. 근데, 구속받지 않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자유전자가 일반 물질보다는 금속에 훨씬 많기 때문에 금속이 정기적으로 도체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읽어보셔도 되겠고, 나머지는, 문제로 좀 다루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 보자. 재영이 다 풀어가나?
그 하나 빼고 다 풀었어. 아, 그래? 그러면 설명하는 동안에 너는 그 뒤에 게 이제 뭐냐면, 뒤에 거를 좀 풀고 있었어요. 제2법칙까지 했다 그랬지? 네. 그러면 특수 상대성 운동 봅시다. 자, 158페이지 한번 가봐라.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뭐냐면 원자의 스펙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스펙트럼이 뭡니까? 스펙트럼. 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백색광이라는 게 있고, 백색광. 들어봤니? 네. 단색광 들어봤어요? 아, 네. 백색광은 뭐고 단색광은 뭐야? 그 색깔은 하얀색. 이거는? 한 가지 색. 한 가지 색으로만 돼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색을 강도를 쫙 높여갖고 만든 게 레이저야. 쉽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는 흰색인데 실제로 왜 흰색일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색의 빛이 합쳐져서 흰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 가지 색의 혼합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는 한 가지란 말이야. 한 가지 색. 그지? 그러면은 얘가 원래 빛은 진공에서는 색깔의 차이가 없이 속도가 다 똑같아요. 진공에서는 빨간색이든 뭐 파란색이든 뭐 초록색이든 진공에서 쫙 가는 속도는 똑같다. 네. 똑같다. 그런데 진공이 아닌 곳을 통과를 하면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같은 빛이지만 색깔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씩 달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유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유리. 이 프리즘이거든요. 유리라고 해볼게. 공기는 진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자, 엄밀히 하면 이제 진공에서 쏴봐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쐈다. 백색감을.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빨간색이 가는 속도랑, 파란색이 가는 속도랑 다른 거야. 알겠어요? 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색깔별로 약간 차등이 생기니까 조금씩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왜요? 속도 안 달랐어요? 속도가 다르면 꺾이는 정도가 달라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공기하고 물이 있잖아. 그지? 빛이 만약에 어디서든 속도가 똑같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냥 직진을 해요. 네. 직진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랑 여기에 속도가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가요. 직진 안 하고 꺾여버려. 이쪽으로 꺾여버려. 속도가 이쪽이 느리거든. 그래서 느린 물질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좀 꺾여버려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가 해변이야. 해변. 여기 물이야. 네. 여기 여친이 빠졌어. 와, 살려줘 이러는 거야. 남친이 수영 되게 잘해.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물에 뛰어들어야죠. 최단 거리로 가야 돼? 최단 시간으로 가야 돼? 시간? 빨리 구하려면 최단 시간으로 가야 되겠지. 네. 그지? 자, 이렇게 가는 게 최단 시간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 시간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식으로 가는 걸까? 1번, 2번, 3번. 3번? 왜? 왜냐면 물에서는 헤엄을 치. 그렇지. 수영보다는 뛰는 게 훨씬 빠르잖아. 그지? 네. 그거야. 빛은 항상 최단 시간으로 가려고 해요. 그 최단 시간으로 가려고 하니까 빠른 곳을 많이 가고 느린 곳은 적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빠른 곳을 제일 충분히 가고 느린 곳은 적당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최단 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지. 근데 이 꺾이는 이 부분이 색깔별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색깔별로 조금씩 달라. 그러면 조금 느린 애는 조금만 꺾일 거고 네. 많이 느린 애는 많이 꺾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쫙 펼쳐져 버리는 거야. 색깔이. 같이 가다가 속도가 다르네 하면서 나는 좀 빠른데 나는 좀 느린데 이러면서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쪼르르륵 펴져 버리는 거야. 그게 뭐가 된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연속적으로 쫙 펼쳐지니까 이렇게 무지개 빛이 여기에 쫙 나타나.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스펙트럼. 스펙트럼. 다른 색감 쏘면은 스펙트럼 나올까? 나오긴 나오겠죠. 꺾이기만 하겠지. 왜요? 다른 색감은 색깔이 하나밖에 없잖아. 아, 네. 하나밖에 없는데 펼쳐질 게 없잖아. 그러면 그냥 색 하나만. 그치. 다른 색감이 이렇게 꺾여가는 모습만 보이겠지만 이 백색감은 춥니? 아니요? 백색감은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무지개 색으로 쫙 나타나는 거야.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펼쳐지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의 띠입니다. 띠. 알겠죠?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그게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관찰할 수 있다. 분광기 안에 뭐가 있는데? 얘가 있어요. 프리즘. 알겠죠? 이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망원경처럼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안에 프리즘이 있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 응? 더 나누면 세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거기 보시면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게 방출하고 흡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자, 흡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이제 고온의 물체가 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다가 스펙트럼을 조금 정리.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원자 그 내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자의 그런 어떤 내부의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네.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양자역학 들어봤지? 네. 되게 뭐 어려운 뭐 내용이겠지? 그지? 그런데 그거의 시발점이 그 근거가 된 것들이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은 별 연구할 때도 천문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툴이에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가 태양이나 이런 거, 백열등 이런 것들이 탁 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딱 나타나겠죠? 여기 그래 있으면 여기가 무지개.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요 고온의 빛이 쭉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저온의 기체를 만나면. 저온의 기체를 만나면 얘가 통과한 빛이
여기 프리즘을 딱 통과를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원래는 여기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 무지개 띠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그지? 무지개 띠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뭐가? 까만색 선들이 생기는 거야. 까만색 선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검은색 선이 생깁니다. 검은 선. 이게 뭐냐?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누가 없앤 거야? 저온의 기체에 있는 전자들이 나중에 우리 뭘 배울 거냐면 이런 거야. 보어의 원자 모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니네 이미 아는 거야. 특정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빛을 딱 받았는데 얼마만큼 받았느냐 봤더니 여기에서 요 차이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로 갑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간다? 여기 있던 게 뿅 하고 나가. 중간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뿅뿅뿅뿅 이렇게. 네. 그렇게 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 이 궤도와 이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하면 그 흡수한 에너지가 여기 까만색 선으로 나타나. 자,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얘가 그러면 이제 뭐가 됐겠어요? 고온의 기체가 된다고.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원자들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저온의 기체가 되기 위해서 빛을 내거든요. 근데 얼마만큼의 빛을 내느냐면 받은 만큼 여긴 불안정하고 여긴 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갈 때 이 차이만큼 다시 내놓게 돼요. 그 빛이 프리즘에 통과가 되면 프리즘에 통과가 되면 원래 요만큼이 이제 무지개가 있던 자리죠. 네. 그죠? 무지개가 있던 자리인데 무지개는 없고 왜? 대부분 무지개를 구성하던 빛은 이쪽으로 통과해서 갔고 얘가 갖고 있는 건 요 까만색 선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 걔만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가 안정해지면서 내놓기 때문에 여기 빠진 부분에 해당되는 색과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까만색 바탕이. 그래서 이게 방출이에요. 방출 스펙트럼. 이해가 가나? 네.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일단 이게 스펙트럼의 종류예요. 알겠죠? 네. 재영아 그러지 말고 네. 얼른 풀어야 돼. 너 안 그러면 그 풀 시간 없어? 네. 집에서 많이 안 풀어오잖아. 그 언제 다 풀래? 그 질문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에서 빛의 파장과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빛 입자를 우리가 광자라고 해요. 빛은 입자로 보기도 하고 파동으로 보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죠? 자, 그 광자의 에너지를 E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다. E는 HF 또는 람다분의 HC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요게 광자 하나의 에너지야. 요게 뭐냐면 얘가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야. 플랑크
사람 이름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뭐냐면, 진동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빛의 파장. 의미만 알려줄게요. 의미만. 자, C는 이건 광속이죠. 빛의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플랑크 상수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게 뭐냐면, 아까, 전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전하 중에 제일 작은 양이라고 했잖아. 전하가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양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굉장히 작은 양이 있어갖고, 그게 하나 모이면 이거에 정수배가 돼야 되겠죠. 2배, 3배, 4배, 5배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에너지도 보니까 이 플랑크 상수란 값이 있어요.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줄/세크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숫자는 정확한지 모르겠다. 헷갈려서. 대략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작은 값의 에너지 기본량이 있더라는 얘기.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라는 거지. 이거보다 작은 거 없다는 얘기지. 이게 제일 기본되는 에너지 양이고, 요것들이 정수배로 이렇게 하면 2배, 3배, 4배 하면 우리가 아는 그런 에너지 값들이 생긴다. 이해가 가나?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63이네. 63, 67이 아니고 63.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값에 요 진동수를 곱한 값과 같다. 알겠죠? 진동수. 그리고 이 진동수는, 자, 요거 아마 속력식이 어떻게 되죠? 속력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죠? 네. 그러면 속력 V는, 자, 시간은 파동에서 이게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주기 동안 간 거리가 파동에서는 파장이죠. 파장. 그죠? 파장이잖아. 그리고 이 주기는 역수가 진동수거든. 그러면 이 진동수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람다분의 V야. 그지? 이게 빛이면 어떻게 된다? 람다분의 C. 그래서 HF는 뭐가 된다? H에다가 람다분의 C를 곱한 것과 같아. 그래서 이게 이해가네?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거야. 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이게 제일 기본 빛의 에너지 식입니다. 빛 입자의 그 에너지. 이거 나중에 강전 효과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게 되면 다 또 쓰입니다. 이 식은 매우 중요한 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이거 원소 구별할 때 쓰는 건 알고 있죠? 네. 요거는 뭐 아는 거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로 가가지고 159.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임의 궤도로 돌고 있다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설명은 되는데, 문제는 원자의 안정성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못하더라. 자, 이거 보세요.
전자가 원운동을 주변에서 하면 가속운동이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발생하니까 이게 점점 궤도가 줄어들어서 결국 붕괴를 해야 돼. 원자가 안정하지가 못하겠죠. 근데 원자들 다 대부분이 안정하잖아.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연속 스펙트럼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선 스펙트럼을 내야 돼.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맞아. 그래서 보호가 원자 모형 요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특정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원운동을 하느냐? 보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원운동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아져요. 이게 뭐냐면 정상파라는 걸 유지를 하면 궤도도 안 떨어지고 그리고 전자기파도 안 내고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만 아까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딱 갈 때만 뿅 하고 사라져서 여기 뿅 하고 나타날 때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든지 아니면 내놓든지 이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진동수 조건, 양자수 조건, 양자 조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 1번부터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대충 그냥 읊어버려놔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 자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만 원운동할 때 실제 원운동은 아니고 이 정상파 형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의 궤도는 원자핵에 가까운 궤도부터 N1, 2, 3 이걸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거기 N 해서 N은 양자수다 이렇게 돼 있죠. 양자수가 4가지가 있어. 그 중에 이제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 가까운 궤도일수록 에너지 값이 낮아서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한 거야. 그래서 제일 안쪽부터 채워지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제일 안쪽부터 안 채워지고 바깥쪽부터 채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들뜬 상태라. 흥분된 상태. 알겠죠? 원자가 흥분된 상태고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가면은 바닥 상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에너지의 양자화. 자,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원운동하며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 에너지 값만 갖는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아까 어디에서 얘기했지? 여기에서 얘기했지. 양자화가 무슨 뜻이에요? 양자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셀 수 있다는 얘기는 영어에서 머치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머치. 머치. 셀 수 없을 때. many는 있을 때. 셀 수 있을 때. many라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셀 수 있는 값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제일 작은 양이 있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모이면 큰 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양자화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양자라는 표현은 쉽게 생각하면 이 말 자체는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가진 입자라는 뜻이에요. 양을 가진 입자. 빛도 알갱이로 되어 있다. 광자.
그래서 셀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연속적이고 그 불연속인 값의 제일 기본적인 값이 플랑크 상수고 그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이 에너지 궤도 이렇게 가는 것도 전부 다 아무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양자화되어 있는 이 값하고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 차이만큼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너지 준위. 자,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 상태. 그래서 양자수 n에 따라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며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도 커진다. 이게 무슨 뜻이다? 요 궤도의 에너지, 요 궤도의 에너지 어느 쪽이 더 높니? 이쪽이 더 높죠? 네. 그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레벨입니다, 레벨. 알겠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 값, 여기 에너지 값, 여기 에너지 값, 여기 에너지 값, 요 사이에 전자가 있을 수 없죠. 왜? 거기에는 양자화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없고. 자, 이 책상이 있고 책상이 있으면 물건을 얘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여기 있을 수 없잖아. 네. 그런 의미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닥 상태, 들뜬 상태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죠? 제일 낮은 단계에 이렇게 잘 있으면은 바닥 상태고, 제일 낮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쪽 상태에 있으면 들뜬 상태라는 얘기야. 그 에너지 차이만큼 전자가 흡수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해가지고 요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계산하는 식이 또 다 있습니다.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일 낮은 값이 여기다라고 쳐볼게. 두 번째 낮은 곳이 여기야. 즉, 여기가 첫 원자에게서 제일 가까운 쪽. 여기 플러스가 여기 있다. 제일 가까운 거. 여기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에너지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무한대로 갈수록, 여기 무한대로 치면, 무한대가 에너지가 0이에요. 네. 이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안정하다. 여기로 가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요 둘의 에너지 차이는 요 둘의 에너지 전체보다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돼요. 여기랑 여기 세 번째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N1, 여기 N2, N3, 이런 식으로. 그 다음 N4, N5, 이런 식으로 쭉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촘촘해지겠죠? 네. 즉, 여기 전체보다 크고, 요만큼 요 전체보다 크고, 요만큼 요거 전체보다 크고, 이런 식이에요. 갈수록 축축축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자화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정해진 값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자의 전이 있습니다. 전이.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게 뿅 하고 여기 나타난다고 했죠? 이런 걸 이제 전이한다라고 해요. 전이. 그때 높은 곳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흡수를 해야 되고. 낮은 곳으로 가려면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버려야 돼요. 그 차이만큼. 그래서 방출이 되는 거. 이때 빛을 흡수하는 거고, 이렇게 갈 때는 요 빛만큼 방출하는 거. 이 에너지 값이 얼마냐? HF.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160페이지 가면,
전자의 전위와 강자의 에너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강자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 돼 있는데,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요 값이 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n은 1, 2, 3, 4, 여기 주양자수, 여기 들어가는 거야. 네? 어떻게요? 여기. 1 넣으면. 아. 1 넣으면 여기 나오죠? 2 넣으면 4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점점점 어디에 수렴하겠니? 0에 수렴하겠죠. 0은 안 되죠.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그렇게 양자화되어 있더라. 이 에너지. 요거 화학에서는 여기가 1, 3, 1, 2 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숫자가 달라요. 위쪽 숫자가.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하고 저기 똑같은 식인데 단위가 얘는 물리에서는 일렉트론 볼트로 쓰고 거기에서는 줄로 쓰거든요. 줄 퍼 몰. 뭐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서 숫자가 좀 다를 뿐이에요. 형태는 똑같고. 그래서 화학에서도 이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 계열. 봅시다. 저기 재영아, 너는 그거 다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너 위주로 질문 다 받아줄게. 네. 알겠지? 오늘 한 것도 그거 체크를 해놔. 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의 에너지가 뿅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위치에서 요 1번 위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위치에서 1번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전부 다 1번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라이먼 계열 여기에서 나오는 빛은 에너지가 클까 적을까? 네? 자, 여기에서 봐봐. 네. 지금 모든 위치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네. 모든 위치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클까? 여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클까? 1번으로 떨어져. 1번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자외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떨어지면 이게 발모 계열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다이오드 다 만드는 거야. 우리 발광 다이오드 있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 이 다이오드로 작동하는데 다 이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으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3번으로 떨어지는 애들. 이걸 파시엔 계열이라고 해요. 이게 적외선 계열이에요. 적외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빛의 종류 중에 빛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나?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식으로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작아요. 파장이 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여기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에너지 작다. 그 얘기는 이쪽은 에너지가 크다. 이쪽은 맞으면 뒤지는 거예요.
이쪽은 맞아도 멀쩡한 거야. 그지? 여기 봐봐. 여기지. 좌우에서는 에너지가 어때? 커요. 누구보다? 가시광선보다 커요. 가시광선은 뭐보다 커요? 적외선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를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언 계열 해서 이렇게 나누. 알겠어요? 여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줄게요. 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숫자가 이 식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넣어서 계산하면 그 옆에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지? 너 여기 책, 여기 문제 좀 풀어봐. 알겠지? 문제 풀고. 여기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일걸? 그럴 거예요? 그지? 뒤쪽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문제 좀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마무리 설명해주고, 전체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또 줄게. 네. 알겠지? 응. 재영이는 다음 시간에 질문 다 하는 걸로 하고, 네. 알겠지? 그거 다 풀어와야 돼. 또 오늘 다른 애들은 왜 안 왔어요? 잠시만.